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합은 건축 심의 중에 있지만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과 가주택의 진행 속도 그리고 조합이 분담할 금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사전 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가주택의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진행 절차가 없으므로 2년 또는 3년 정도 단축되며, 또한 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은 구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가로주택은 추진위원이 없으며 구청 승인 없이 진행되므로 이 역시 1년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가로주택이 4년 이상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진행 과정은 재개발과 가로주택 모두 동일하지만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와 재개발은 분리하여 인가를 받지만 가로주택은 통합하여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특히 재개발을 조금 아시는 분들 역시 가로주택은 통합이라며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재개발과 가로주택 모두 동일하게 인가를 받으니 말로만 통합입니다. 잠깐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사업시행 인가란 건축심의 인가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주택건설계획, 사업의 계획인 도로는 어디에, 아파트는 어디에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가를 받는 것이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이주, 철거, 방범 등이 포함되며, 또한 이 기간에는 조합원님들의 조율이 필요하며 조율이 잘 이루어지면 이주가 빨리 진행되어 이주비 금융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이라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건축심의 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말이 통합이지 행정적인 내용은 재개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과 하나를 그냥 먹는 것과 두 조각으로 먹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건축심의 후 다음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시공사 본계약이 중요합니다. 조합원님들의 감정평가도 중요하지만 시공사 본계약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설 공사비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본이지만 공사 물량, 즉 연면적이 작은 현장일수록 공사비는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시멘트 한 포대를 구매하는 가격과 100포대를 구매하는 가격은 큰 차이가 나므로 경제사정과 여러 조건에서 작은 현장은 본계약이 아주 힘든 계약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재 시공사에서는 수익이 저조하면 가계약 후 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또한 본계약에서 경제사항에 맞는 높은 공사비를 제시하여 시공사 해임이라는 언론 보도를 잘 아실 겁니다. 가까운 촉진 2-1 초랑이 2구역은 시공사 해임 후 시공사 선정에서 처음보다 사업비가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럼 조합에서는 계속된 시공사 협의가 늦어지면 사업 속도가 늦다며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받치만, 조합은 대충 협의를 하는 것보다 이주비 금리, 시공비 금리, 여러 경제 사항을 보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조합은 이주를 시작하면 매월 이자만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배상이 발생하며 총 사업비 2천억 원에 대한 이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 상관없이 빨리 이주를 원하시는 조합원, 사항을 보고 속도를 조절하자는 조합원님, 조합에서는 경제사정과 부동산 시장 상황 여러 조건을 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 가로주택은 속도전이야 하며 왜 손해를 보고 36층을 했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합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옆집은 35층, 40층, 우리 집은 20층, 29층, 그것도 건축 심의를 받으면 20층은 14층 정도, 29층은 26층 정도 될 것을 누가 우리 집을 구매할까요? 조합은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며 층수가 내려갈 때 가더라도 미리 겁을 먹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36층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조합원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합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합은 왜 편안한 길을 두고 험난한 길을 가겠습니까? 업체는 기성금을 빨리 받기 위해 진행을 빨리 하자고 하며 조합원들에게 적당히 보여주기 식으로 빨리 진행하면 문제없을 것을, 조합은 현재 가장 중요한 층수도 올려야 하고 2주기 금리와 시공사 본계약도 준비를 해야 하며 일반 분양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장이나 조합원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며 또한 미래의 재산 가치를 위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개발 두 번은 못하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다음은 경제지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긴축을 해도 앞으로 3년, 5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의 원리입니다. 또한 탁상 숫자로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지금 모든 경제는 수습되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은 왜 경제가 어려우면서도 자금을 빌려 투자를 할까요? 오늘만 보고 시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지금 바로 투자의 적기이며 또한 가로주택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건설공사업의 지수 4년 동안 31.16%가 증가됐습니다. 현재 24년도 고점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순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4년 동안 14.56%가 증가됐습니다. 이전에는 건설 공사비 지수와 비슷한 게 서서히 올라가는 상황이죠. 다음 한국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역시 상승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금리 역시 몇 년간 지금 상승점에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 평균임금 2, 3년 만에 최고점 올라왔죠. 역시 서서히 이제부터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급변한 내용이 없이 수치를 보면 23년 후반부터 최고점을 찍고 일반적 수평 상승 중입니다. 단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를 보시면 24년부터 서서히 상승 중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모든 경제 지표를 종합해 보면 현재 안정화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조합은 현재 모든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검토를 하며 더 이상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차후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우리들의 경제 지표는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 생각되며 진행 속도는 이주하기 전 금리, 시공 전 금리를 반영하여 속도 조절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가로주택 역시 재개발과 속도는 동일하다는 것과 그리고 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금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마음으로 조합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장 최기종입니다.